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식 강의는 거래량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보는 법은 매우 중요하죠. 거래량을 본다는 것 자체가 돈의 흐름을 쫓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돈의 흐름, 돈이 어디서 큰 돈이 들어왔는가.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력의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력의 돈을 이야기합니다. 세력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한 방향으로 주가를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요. 만약에 개인들이 거래량이 아무리 많이 터져도 개인들의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개인들은 목적이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보유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이렇게 다릅니다. 그럼 한 달이나 3개월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승할 때 매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래가 아무리 많이 터져도 3개월 안에 매도하겠다라고 하면 차트가 조금 올랐을 때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돈들을 쫓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세력은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죠? 회사의 호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섹터의 유망한 회사를 물색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 회사의 가치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어떠한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는 것이고, 거래량을 볼 때 일반적인 거래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량 거래량을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대량 거래량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거래량을 볼 때 평상시에 터지는 작은 거래량을 보려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아무런 움직임에 큰 의미가 없는 거래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거래량은 어떤 거래량이죠? 이걸 보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답이. 순위 분석입니다. 키움증권 차트에서 순위 분석. 오늘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자, 보다시피 이 상위권을 제가 거래대금 위주로 놓을 수도 있고 거래량 위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거래대금이 많으면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회전이 그만큼 많이 됐고 거래가 주식이 많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적인 개인들의 돈이 아니라 세력들의 돈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거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어떤 호재가 없이 어떤 의미 없이 이렇게 많은 주식의 거래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량 위주로 보셔도 되고 거래대금 위주로 보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주당 가격이 높은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래량으로 좀 봐도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주당 가격이 높다 보니까 거래량이 오히려 적은데도 거래대금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이 주식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거래대금으로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겁니다. 자, 거래대금으로 보시면 최소 500억 이상의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서요. 자, 이거 중요한 개념 말씀드릴게요. 시장에서 그 돌아다니는 돈의 규모라는 게 있어요. 평균적으로. 오늘은 이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8천억 정도의 거래대금과 덕신하우징이 3천억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터졌잖아요. 돈의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평균적으로 상위 종목의 거래대금이 거의 2천억 중반대를 웃돌고 있어요. 그러면 2천억 중반대를 웃돌고 있다고 하면 요즘에 움직이는 세력들의 돈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2천억이다라는 기준이 바뀌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시장이 이렇게 돈들이 많이 돌지 않을 때는 1,000억 원 정도 또는 500억 이상이면 충분히 많이 들어온 돈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2천억 기준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500억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좀 적은 것 같아요. 1,000억 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EMP 기준으로 세력들의 돈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80억이나 이 100억이죠. 100억 정도의 돈으로 우리가 매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거래가 전일 대비해서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이나 뭐 500억 밑으로 터지게 되면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겠죠. 요즘 시세나 요즘 거래 대금에 비하면 말이죠. 좀 설명이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 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최근에 터지는 종목들 중에 1,000억 원 이상의 종목을 보시되 거래량 밑에 거래량이죠. 거래량을 보실 때 비율이 이렇게 이전 흐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크게 터진 종목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거래량 차트를 보시는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봐야 될 종목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한국파마 말고 서한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서한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거래량이 일반적인 차트, 그러니까 우량주 차트와는 다릅니다. 거래량 비율이 갑작스럽게 크게 터지는 모습들이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아무리 개인들이 살려고 해도 이 정도 거래량이 단번에 터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분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럼 좀 복잡하니까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거래량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하도록 할게요. 평상시 평균적인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100만 주 안팎으로 200만 주, 300만 주 이런데 이 종목이 거래량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보시다시피 6천만 주 여기는 1억이네요. 1억.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돈의 규모가 회전이 된단 말이죠. 이런 종목이 이제 저평가된 주식을 사들이는 세력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이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거래 비율입니다. 거래 비율이 평상시에는 이 종목만 해도 아까 그 100에서 뭐 300만 주 이렇게 됐는데 한번 거래가 터질 때 세력들이 한번 개입을 할 때 어떻게 터지죠? 아까 보시다시피 6천 그리고 1억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주식이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라는 분명한 흔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차트를 돌려보실 때 거래량 밑에 비율만 보세요. 이 현우산업도 그렇고 그리고 NK맥스도 그렇고 좀 드문드문이지만 이 코오롱도 그렇고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량 거래량을 한 방에 터뜨리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량주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에코프로비엠도 요즘에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흐름 가운데서는 이러한 대량 거래량의 흐름이 어지간해서 나오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는 또 나왔죠.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볼게요. 우량주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삼성전자 역시도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현우산업이나 뭐 인성전 뭐 이런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그죠? 어느 순간에 거래가 확 붙는 성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거는 일관성인 하나의 세력의 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나 에코프로비엠은 여러 가지의 돈들이 많이 섞일 겁니다. 정말 가치 투자나 펀드 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섞여서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형주가 거래량으로 분석해서 차트의 급등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트가 이렇게 비율이 나타나는 차트들이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준비.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한국파마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자, 한국파마가 상승을 준비할 때 우리가 그런 매집을 발견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 거래량을 분석을 해도 이미 다 상승해 버린 다음에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흐름이 있죠. 상승이 있으면 조정과 하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거래량 분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미 상승분이 높아진 상태에서 거래량 분석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준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 이게 좋은 예시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파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파마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이전이 아니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비율과 일치하죠. 2만 원 이상의 우량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이래요. 거래량 1000만 주 이상씩 발생시키면서 평상시에는 30만 주밖에 안 돼요. 근데 한번 급등할 때 1000만 주 이상씩. 그리고 비율도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폭발적이고 쉬었다가 폭발적이고 쉬었다가 폭발적이고 이런 식이죠. 세력이 한 방에 쏘는 거예요. 이런 게 한 방에 쏘는 거. 자,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러한 상황이 이제 매집형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요? 거래는 터지는데 한 방향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이상하죠. 거래가 많이 터지고 돈들이 많이 들어오면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잔인하게 밀어버립니다. 잔인하게 밀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보합을 줬다가 그 다음에 거래가 터지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미 상승을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아서 사람들이 막 사들이겠죠. 이럴 때는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외인 기관도 우리와 같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투에서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외인 기관도 물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 비율을 가지고 세력 분석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외인 기관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세력 분석을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하다 보면. 자, 아무튼 이 상황에서 거래량은 큰 의미가 없겠죠. 이건 당연히 주식이 오르니까 많이 붙는 거래량이고요. 오히려 세력이 던져버리는 거래량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분석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서 주목을 다 받으면서 상승하는 지금 한국 BNC나 그 외에 또 그 알미늄주, 관련주 이런 것들의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은 분석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 오를 땐 이미 오르니까 상승하니까 따라 붙으려고 거래가 붙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별히 상승 모멘텀이 아닌데 거래가 터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거래량을 분석을 하시고 시장에서 잠잠해졌을 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주식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개미들 반대로 하라고. 개미들은 어디서 많이 살까요? 거래가 빵빵 터지는 그 시점에서 많이 삽니다. 눌림목 매수를 하든 단기 스윙을 하든 이때 많이 사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일단은 세력주를 공략하고 싶으시고 연습을 하시고 싶으시고 차트 분석을 해서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좀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서 매수를 하시려면 거래가 한창 터지고 나서 보합이거나 또는 가격이 깊게 눌렀을 때 그때 사시는 게 맞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거래량 보는 분석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식 강의를 하는 거니까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의점과 동시에 나왔죠. 모범적인 사례와 더불어서 주의점. 이미 상승했을 때 거래량은 의미가 없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가격 조정 충분히 받고 다시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무엇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가? 다시금 주식을 모아서 사들여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이에요, 어디까지나.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주의할 점을 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량이 터지는 건 또 좋거든요. 네, 터지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순간, 지금 9월달 거래가 너무 많이 붙죠. 너무 많이 붙으면 여기서부터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많은 거래량 때문에 주식이 무거워지거나 또는 물린 사람이 많아져서 밀어낼 때 계속 밀어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거래가 너무 많아지면 이 폭발적인 거래가 너무 단기간에 많아지면 한두 달 사이에 너무 많다. 지금 보셔도 너무 많잖아요. 이러면 밀어낼 때 계속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린 사람들이 던지고 시장가로 던지고 또 나가고 던지고 해서 매수가 붙을 겨를이 안 생겨서 조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주의하세요. 거래량이 무조건 많이 터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저의 판단으로는 거래량은 듬성듬성 터지는 게 좋은 겁니다. 대량 거래량이 한 달에 막 4번, 5번 이렇게 연속으로 터지는 건 좋은 그림이 아니라고 봐요. 만약 이렇게 터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가? 세력이 감수하고 끌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탄력을 받고 상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 어쨌든 개인들도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이 무거워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른 종목을 좀 차트로 예시를 들자고 하면 이런 현우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우산업 같은 경우도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식을 좀 밀어버린다고 했죠. 밀어버린 다음에 올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마침 딱 잘 나왔네요. 거래가 지금 한 달 만에 너무 많은 거래가 붙고 있어요. 오히려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크게 올라가 주지 않으면 세력들이 빨리 호가를 밀어서 상한가를 쳐주지 않으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빠지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물량을 털어버린 걸 수도 있고 앞으로의 상승 기대를 좀 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근데 빨리 밀어서 올려야 됩니다. 현우산업을 가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보면서 너무 많은 거래량도 좋은 건 아니고 이제 폭발적인 거래량이 붙는데
우리가 만약 공략을 하고자 하면은 이제 지지선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나 지표를 활용해서 거래량이 좀 줄었을 때 그때 공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좀 모범적인 어떤 거래량 패턴에 대해서 몇 개 한번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덕신 하우징 이번 금요일날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전에 보시면 거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종목은 아닌데 드디어 여기서 큰 상승 이후에 깊게 눌렀다가 갭을 띄워서 거래를 크게 터뜨렸습니다. 큰 시세가 아직은 나온 적이 없죠. 덕신 하우징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이 종목을 잘 모르실 겁니다. 매집을 충분히 했고 지금부터 거래를 터뜨리고 대량 거래량이 이미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의미 있는 자리에서 거래가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예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바이오니아도 지금 인기가 꽤 많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래가 이것도 대량 거래량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량 거래가 붙었을 때 이제 거래가 줄어들 때쯤부터 본격적인 상승인데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면 거래가 많이 붙잖아요. 현재 그죠? 거래가 많이 붙고 있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갈 거면 빠르게 급등을 해서 가줘야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붙었던 거래량을 밀어서 올리겠다라는 세력의 의지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못 가기 시작하면 물리면 안 됩니다. 이 거래량이 이제 악성으로 작용해서 계속 밀리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거 중요한 건데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네요. 자, 이 거래량은요. 동양 EMP 호재가 있었겠죠. 자, 거래가 대량 거래량으로 터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비율상으로 봐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래량이 오히려 위험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추가적으로 이슈가 붙어서 거래를 또 발생해주면 모르겠지만 이런 거래량이 일반적으로는 이 앞에 거래가 비어있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만 지금 돈이 몰린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에만. 그럼 여기에만 돈이 몰렸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밑에서 받쳐주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이 오히려 계속 밀리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발적인 주식이면 그러한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 붙었네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량 거래량이 꾸준하게 한 두세 달 간격으로 유지가 돼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현우산업처럼 확인하고 꾸준히 들어와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인성정보도 거래가 잘 붙는 종목 중에 하나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가 잘 붙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서 거래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 거래가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것에 약간 이제 축소 개념이에요. 거래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밀었죠. 밀고 나서 이것을 뚫고 다시 올랐다고 하면 이제 이 많은 거래량에서 세력이 소화하고 이제 올릴 수 있는 자리와 여건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만으로 이러한 좀 해석들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서한이라는 주식의 거래량 비율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래가 이렇게 많이 붙기 시작하면 한 달 안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내 거래 그리고 꼬리를 계속 달고 있죠. 꼬리를 계속 다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러면 올라가기가 힘들어지는데 또 다시 밀어서 대량 거래량을 터뜨렸다. 이런 거 다 관종에 넣는 겁니다. 관심 종목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보는 이러한 주식들 가운데에서 급등주와 대시세 패턴들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저랑 같이 보셨던 것 중에 대시세,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뭐 세대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이 이러한 매집형 차트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대량 거래량에서 말씀 터지는 거죠.
한번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세력들이 거래를 터트리는데 매일매일 터트리면 사람들이 그것이 뭔가 호재가 있는 줄 알고 들어오겠죠. 매일매일 터지면. 그럼 여기 뭐가 있나 하면서 주목을 너무 많이 받겠죠. 세력은 주목을 상승시키기 전에 너무 주목받는 걸 원치 않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주목받으면 외인 기관이든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원치 않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치하고 냅둬야 돼요. 왜요? 통상적으로 개인들이 이 뉴스 통계에 나왔는데 종목 보유 기간이 몇 개월이냐 하면 3개월이라고 합니다. 막상 장투하는 사람 많이 없다는 거예요. 3개월이면 돈이 딴 데로 이동합니다. 세력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방치해서 주가를 내려가게 냅둡니다. 그럼 이제 토론방이나 그런 데서 욕하죠. 뭐 주포 뭐하냐 하면서 관리 안 하냐.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나가라는 거죠. 너네 나가라.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건 이렇게 너무 흔들면서 거래가 단번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한 달에 2번에서 3번 또는 2달 간격으로 3번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이 제일 깔끔하고 그렇게 매집을 끝내야 올릴 때 깔끔하게 빨리 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꼬여버리면 오히려 긴 시간 동안 안 보내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량 거래량을 발견하시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거래량의 비율에 따라서 시장에 너무 주목을 많이 받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대량 거래량이 좋은 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거래량이 단번에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좋지 않다. 오히려 세력이 무거워져서 주가를 밀어버린다라는 개념과 그리고 거래가 듬성듬성 만들었다가 주가가 이제는 좀 많이 없어질 때쯤 거래량이 많이 없어질 때쯤이죠. 거래가 많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을 때 이제 호가창이 가벼워집니다. 그 호가창이 가벼워진 그때에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모를 때쯤에 주식 가격을 한 요 정도까지 올립니다. 4,000원 정도까지. 아진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래가 별로 없이 한 4,000원까지 올리고 이 위에까지 올리기 수월하게 만드는 경우가 이제 세력들이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차트를 좀 분석하시고 좀 찾아보시면은 매수할 만한 주식들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거래가 없는 것도 사실은 안 되고 시장이 지금 2천억 이상의 돈이 웃돌고 있는 것이 평균적이기 때문에 세력의 규모를 좀 큰 규모를 찾아간다고 하면 이제 1,000억대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좀 약세다. 시장이 돈이 많이 안 돈다. 그럼 500억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을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